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오늘은 고바야시 야스미의 죽이기 시리즈 3탄 도로시 죽이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 1탄 앨리스 죽이기부터 읽고 오시면 좀 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만 보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즈의 나라와 지구는 평행세계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본체는 오즈의 나라에 있고 본체의 아바타라는 지구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중요한 것은 지구의 아바타라는 죽어도 본체가 살아있으면 다시 살지만 본체가 죽으면 아바타로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 영상은 책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도로시는 약간 녹색빛이 도는 더러운 회색 물체를 가리키며 이게 무엇인가 물었다. 죽음의 사막 가장자리에 있던 그것은 도마뱀 빌이었다. 빌은 이상한 나라에서 호프만 우주로 그리고 죽음의 사막을 건너 오즈의 나라에 왔다. 빌은 도로시에게 자신을 이상한 나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도로시는 우선 에메랄드 시에 가서 이 나라의 지배자인 오즈마 여왕을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말하며 빌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지구의 이모리는 요 며칠 내내 이 불쌍한 도마뱀을 어떻게 구출할지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이상한 나라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갔으니 돌아갈 방법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며 산책을 하다가 이모리는 순간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이마에 젖은 수건이 얹혀 있었다. 괜찮아? 젊은 여자의 목소리다. 고개를 들어 여자를 보자 어디서 본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침내 이름을 떠올렸다. 그녀는 도로시였다. 도로시는 엠숙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엠숙모는 도로시가 오즈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오즈의 나라는 없으니 현실을 보라고 말했지만 도로시는 오히려 엠숙모에게 자신이 오즈의 나라에서는 왕족이며 도로시 공주라고 말했다. 엠숙모는 도로시가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저 한낱 공상일 뿐이라고. 이모리는 서둘러 그녀에게 오즈의 나라에 대해 물었다. 오즈의 나라는 상상 이상으로 넓었다. 빌은 겨우겨우 에메랄드 시에 도착해 궁전으로 향했다. 궁전에 도착하자 젤리아 잼이라는 시녀가 그들을 안내했다. 오즈마 여왕은 도로시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아름다운 소녀였다. 오즈마는 마법 그림을 통해 그들 일행에 도착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다. 궁전은 여왕의 생일 파티로 분주했다. 여기저기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질비했고 빌은 이곳저곳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다. 궁전은 공적인 의미가 강한 바깥채와 오즈마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안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입구는 이중문이고 두 문 사이에 경비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다. 빌과 일행은 안채의 문을 열었다. 그 순간 피가 복도로 줄줄 새어나왔다. 그 피 웅덩이에 젊은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진저라는 장군의 얼굴은 난도질당해 엉망진창이었고 코와 입에서 피가 철철 흘렀다. 진저는 살해당한 지 그리 오래되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우선 여왕님께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다음날 지구. 대학교 내 첨단연구센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모리와 젤리아의 아바타라인 줄리아는 황급히 현장으로 갔다. 한 구급대원이 쓰러진 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다. 얼굴에는 유리 조각이 잔뜩 박혔고 몸에서도 피가 흘렀다. 상처를 입은 부위로 보건대 진저의 아바타라는 이 여자가 틀림없으리라. 이모리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그 여자가 쓰러졌던 곳으로 향했다. 일반적으로라면 경찰에 맡기는 편이 낫겠지만 오즈의 나라와 연동된 살인사건이라면 경찰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사건은 이러했다. 마침 쇼코라는 진저의 아바타라가 밖을 걸어갈 때 작업용 로봇 시제품이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팔 중 하나가 창문을 뚫고 나가며 쇼코와 충돌한 것이었다. 이모리는 바닥을 보았다. 균형을 잃은 로봇의 몸체는 사람 몸 위에 놓여 있었다. 로봇의 무게 때문인지 머리는 납작하다고 해도 될 만큼 짓뭉겨졌다. 설마 줄리아가 중얼거렸다. 이모리는 침을 삼켰다. 줄리아는 시체의 얼굴을 확인했고 이윽고 말했다. 이건 도로시의 시체야.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오즈마는 생각에 잠겼다. 국민들은 이 나라에 범죄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면 악영향이 클 것이다. 오즈마는 극비수사를 펼쳐서 범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하며 젤리아를 수사 책임자로 임명했다. 젤리아는 극비로 수사하겠다고 말하며 하지만 도로시에게는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도로시의 방으로 갔다. 그런데 그 방도 피로 가득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로봇에 깔려 죽어있는 도로시를 발견했다. 이로써 젤리아는 진저 장군 살해사건과 도로시 살해사건의 수사 책임을 겸하게 되었다. 젤리아는 수사를 통해 범인을 제외하고 허수아비가 진저를 가장 마지막으로 본 인물임을 알아냈다. 다음 날, 지구에서 도로시와 쇼코의 죽음은 사고로 처리되었다. 이모리와 줄리아는 지구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우선 도로시의 교우 관계를 조사했다. 애인은 없었지만 그녀를 짝사랑한 사람이 있었다. 진우 소지와 시노다 다케오. 바로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의 아바타라였다. 줄리아와 이모리는 그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줄리아는 시노다에게 도로시를 죽인 범인으로 짐작가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시노다는 로드라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자신과 진우가 사고 현장에 있었을 때 누군가 다가와 이렇게 말한 것이다. 조사해도 소용없어. 나는 보복하는 자 로드다. 이 여자는 내가 해치웠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아무도 날 붙잡지 못해. 그때 그들에게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진우가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우가 죽은 것이 오즈의 나라에 허수아비가 죽어서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젤리아와 빌은 허수아비를 찾으러 이곳저곳을 다녔다. 그러다 결국 허수아비를 발견했는데 정확히는 그로 추정될 뿐이었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타다 남은 모자와 신발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지구의 이모리와 줄리아는 로드가 누구인지 찾아보기로 했다. 자기 스스로 범인임을 밝힐 정도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자라는 뜻이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로드를 찾아 나서면 그가 알아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부러 학교 안팎을 돌아다니며 로드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로드가 이모리를 찾아왔다. 그는 아주 대범하게 자신이 살인범의 아바타라라고 밝혔다. 도로시를 왜 죽였냐는 물음에 그는 그녀가 죽은 게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재빠르게 문으로 달려나가 버렸다. 이모리와 줄리아는 카페에 모여서 수사에 대해 찬찬히 정리했다. 어떠한 실마리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빠뜨린 게 무엇인지 떠올리려 애썼다. 도로시와 마지막으로 만난 건 로봇이지만 그의 기억에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진저와 마지막으로 만난 건 허수아비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죽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줄리아가 소리쳤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이 생각났어. 맙소사. 도로시를 죽인 범인은 그녀가 분명해. 곧이어 궁전 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젤리아는 홀 중앙에 서서 천천히 수사 내용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진저는 등에 칼이 찔렸다. 따라서 범인은 진저에게 제지받지 않고 떳떳하게 안채로 들어가 도로시를 살해한 후 진저도 죽여서 입막음을 한 것이다. 진저에게 쫓겨나지 않고 안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젤리아는 그 전에 허수아비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는 분명 도로시를 부르러 갔는데 진저 장군에게 쫓겨났어. 오늘 왕족을 만날 수 있는 건 19분이래 라고 말했었다. 오즈마 여왕이 내린 그 명령은 사실 도로시의 동료들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진저 장군은 이를 좁은 의미, 즉 가족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로시의 가족은 딱 한 명뿐이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녀의 숙모 에미였다. 자신을 지목하는 젤리아의 말에 당황한 듯 보이던 숙모는 이내 자신이 한 짓이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도로시가 요행으로 모든 걸 손에 넣었다고, 아무 노력도 없이 그저 운만으로 이런 꿈같은 나라를 다스리는 독재자의 일족이 되었다고, 그래서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말하는 사건 당일은 이러했다. 숙모는 도로시를 찾아가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숙모가 어렸을 때 한 영화 프로듀서의 눈에 들었는데 그는 그녀에게 넌 뚱뚱해서 볼품이 없어. 이대로는 계약을 못해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이 빠지는 특별한 약을 놔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를 다독였다. 그 약은 맞으면 머리가 이상해지고 모든 일이 다 즐거워졌다. 프로듀서는 머리가 이상해진 그녀를 가지고 놀았다. 그녀는 약을 맞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그녀는 영화 스타가 됐다. 그러나 그녀는 그게 진짜인지 이상한 약이 보여준 꿈인지 헷갈렸다. 그러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늙은이가 되어 잘 모르는 가난뱅이 시골 남자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집에 있던 여자아이가 한동안 없어졌다가 돌아와서 희한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아이도 나쁜 어른한테 이상한 약을 맞았구나 싶었다. 아니면 혹시 그 아이가 자신이 만들어낸 이상한 꿈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여겼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도로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무섭다고 말했다. 엠숙모는 도로시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은 자신의 것이라고. 원래는 자신이 공주가 되었어야 한다고 말이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도로시의 명치를 찔렀다. 가짜 주제에 나보다 행복해지다니. 도로시는 뒤로 쓰러졌다. 엠숙모는 옷 속에 다시 식칼을 숨기고 조심조심 복도를 걸었다. 문을 열자 진저는 등을 돌린 채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진저는 뒤를 돌아보려 했고 식칼은 진저의 등에 푹 박혔다. 진저를 처리하고 엠숙모는 식칼을 쥔 채 복도에 나갔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위에 입었던 옷과 신발을 벗어버리고 정원에 있는 샘에 아무도 몰래 식칼을 던져놓았다. 그리고 엠숙모는 파티장에 들어가려다 허수아비와 부딪혔다. 허수아비는 그녀에게 도로시와 같이 계신 거 아니었냐고 말하며 진저가 자신에게 오늘 왕족을 만날 수 있는 건 식구뿐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 순간 그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엠숙모의 자백이 끝났다. 여왕은 정원에 있는 샘의 물을 떠오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여왕은 범인을 알아냈으니 더 이상의 수사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즈의 나라에는 범죄가 없으니까 범죄자도 없고 따라서 엠숙모는 범죄자가 아니며 그에 따라 벌도 없다고 말했다. 오즈마의 말에 일동은 숙연해졌다. 젤리아는 그녀에게 도로시와 진저, 허수아비를 죽인 걸 후회하냐고 물었다. 엠숙모는 깔깔 웃으며 그년이 자신의 미래를 가로챘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소리쳤다. 그 말에 양철 나무꾼 닉 초퍼가 발을 쿵쿵 그르며 엠숙모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도끼를 휘둘러 엠숙모의 오른팔을 날려버렸다. 엠숙모는 도움을 요청하듯 주변을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닉은 다시 도끼를 휘둘러 이번엔 왼팔을 날려버렸다. 엠숙모는 목이 찢어져라 비명을 질렀다. 닉은 달아나는 엠숙모를 향해 도끼를 계속해서 휘둘렀다. 이 할망구는 도로시를 죽였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해. 그렇죠, 여왕폐하? 제가 이 여자의 목을 쳐도 저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겠군요. 이 나라에는 범죄자가 없으니 제가 범죄자일 리 없잖아요. 여왕은 상냥하게 말했다. 맞아요. 그 사이 군인들이 샘에 잠겨있던 칼과 샘물을 가져왔다. 오즈마는 만족스러운 듯이 잘 됐다고 말하며 건배를 할 테니 모두 잔을 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잔에 군인들이 길러온 물을 따랐다. 젤리아는 뭐가 잘 된 거냐고 아직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따졌다. 여왕은 일단 건배를 먼저 하자고 했다. 젤리아는 오즈마를 거역한들 득이 될 것이 없으니 우선 지금은 물러서고 언젠가 진실을 밝히자고 다짐했다. 짧은 건배사와 함께 젤리아와 사람들은 그 물을 들이켰다. 이로써 문제는 해결됐어요. 오즈마가 말했다. 그 샘은 망각의 샘이라 불리거든요. 그리고 오즈마와 오즈의 마법사는 재빨리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뱉었다. 곧이어 홀에 있던 사람들은 차례차례 털썩 쓰러졌다. 젤리아는 급히 목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지만 이미 늦은 듯 바닥에 웅크려 앉았다. 아무 고통은 없었다. 오즈마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곧 말은 할 줄 알지만 갓난아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면 되니까. 젤리아는 절규했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그 사이 빌은 슬그머니 홀에서 나가려고 했다.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던 것이다.
오즈마는 어차피 그에게 기억이 남아있다 한들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냅두자고 말했다. 대신 여기를 최대한 빨리 떠나라고 말하며 목적지만 가리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여행을 보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빌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떠셨나요? 이 시리즈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특한 설정과 잔인한 묘사가 처음 책을 읽을 때는 조금 거부감이 들었지만 3탄까지 나올 만큼 흥미로운 소설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시리즈 3개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저는 1탄인 앨리스 죽이기를 추천합니다. 사실 제가 호두깎이 인형이나 오즈의 마법사를 책으로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원작을 몰라도 읽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배경 지식처럼 알고 읽으면 재미가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